국내 유일의 강화유리 전문 비디오 아티스트가 나에게 건전한 주장을 제기했고 최근 또 한 번 더 언급해주셨다. 그 내용은 즉슨 스마트폰을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직접 떨어뜨리면 정면으로 떨어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실험이라는 것이다. 이 내용은 스마트폰을 아스팔트에 낙하했을 때 스크린 프로텍터는 보호 효과가 있다는 내 주장에 대하여 대인배적인 면모로 건전하게 의견을 제시해주신 부분인 것이다. 맞는 말이다. 용호수님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이 떨어진다면 절대 올바른 실험이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큰일 났다. 내가 이거 해명하면 용호수님도 해명해야 할 것 같아 다룰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던 건데 본인이 직접 내 실험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한 이상 나는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밖에 없다. 뭐 건전한 토론이니 상관없으려나?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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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찍찍 쿵찍찍. 용의 머리로 만들어진 수많은 아름다운 퍼포먼스. 용두님이 0.3mm, 0.4mm 강화유리로 충격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해냈지만 디스플레이 유리가 0.48mm라는 건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 같은 비디오 아티스트이자 교육자이신 용호수님은 본인의 빼어난 두뇌를 활용한 굉장한 퍼포먼스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영상들과 영상 제작 방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초심자들에게 굉장히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강화유리, 보호필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만들었고 2시간 분량의 긴 영상 속에서 유리를 터뜨리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줬던 탓인지 해당 영상은 145만 뷰를 달성하며 영상 제작 유튜버지만 강화유리 영상이 가장 큰 조회수를 자랑하는 강화유리 전문 비디오 아티스트로 승격되었다. 대중을 구원한다는 사명감과 그것을 이뤄냈다는 성공에 취한 탓일까? 그래서 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건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그분께 건전한 주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저는 조회수가 100만 이상 넘어가면 그것은 공적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적 영역에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 비평 및 인용하기 위해 제가 원본 영상을 대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이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표현의 자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맞닿아 있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용호수의 2시간짜리 강화유리 영상은 스크린 프로텍터는 디스플레이 보호 효과가 없고 일부 업체의 허위 기만적인 요소로 보호 효과가 있는 척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용호수의 스크린 프로텍터에 대한 의견과 저의 의견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기대하는 것만큼의 파손 보호는 되지 않는다는 것과 스크린 프로텍터 시장이 기만적인 광고에 찌들어 있다는 의견은 용호수와 동일합니다. 용호수와 제가 다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프로텍터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사용하면 된다 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같은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호수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부러 오류가 있는 내용을 컨텐츠로 만들고 불리한 부분은 다루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호수의 145만 뷰 영상과 그로 인해 파생된 영상들은 대중에게 큰 영향을 준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 내에서 오류가 있는 지점을 알려드려야 대중의 오해를 풀 수 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권익이라는 공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가하는 대상은 실험 내용의 타당성이지 유튜버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40분 46초부터 시작되는 유리파손 실험은 의문투성이입니다. 용호수님이 헛밤 영상을 지적할 때 휘어지는 책상을 사용했다고 지적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두 책상 사이를 내려치는 퍼포먼스는 유리의 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두 책상 윗부분의 충격급수 패드로 보이는 것들은 본인이 모서리 파손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41분 45초에 머리까지 들어올리며 내려친 망치는 몽키 스패너를 휘두르는 유튜버인 제가 보기에 어째서인지 유리가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스크린을 넘어 저에게 전해지는 느낌이지만 어쩌면 무언가를 휘두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평서문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성. 41분 58초에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풀스윙으로 유리가 깨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강화유리판은 유리 모서리 한쪽 부분이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가 있는데요. 본인은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니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처음 본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면에서 내려쳤을 때 깨지면 안 되니 힘 조절을 해가며 망치질을 했을 것이고 비슷한 힘으로 모서리를 내려쳤을 때 바로 깨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강하게 내려치는 퍼포먼스로 전환했다. 43분 30초경 모니터 받침대 모서리를 깨는 장면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앞에서 강화유리판을 정면에서 내려칠 때는 계속해서 내려치면서 굉장히 튼튼하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모서리를 쳤을 때는 단 3번 만에 유리가 깨져버리고 마는데 잘못 때린 건지 잘 깨지게 하기 위해서인지 비껴치는 모습과 영상 편집 좀 해본 사람들이라면 중간에 편집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시작과 끝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본인이 직접 보여주지 않고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용호수님이
강하유리는 모서리가 정면에 비해 현저히 취약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행동과 편집을 통해 영상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30분이 지난 뒤 모서리를 때렸는데 잘 안 깨졌고 이것이 접촉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접촉 시간 때문이라고 주장하기엔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린 모서리의 모습은 모서리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아닌 잘 만들어진 강하유리는 생각보다 모서리도 튼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고 한 번만에 깨진 것처럼 편집된 모서리 충격은 교육자이신 용호수님께서 절대 그럴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 영상들과 입장만 다를 뿐 괴를 같이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40만 명 이상이 본 공적 영역에 있는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이 유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보여준 두 개의 떡밥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정말 힘들게 영상을 만들었고요. 제가 회수 안 한 떡밥 있죠? 사파이어 글래스로 된 스크린 프로텍터도 관련한 내용하고 보필름 강화유리가 스마트폰에 비투바이를 떨어뜨린다. 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측정해서 영상 만들어드릴 거고요. 이런 영상들도 이 영상 후속으로 만들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파이어 글라스로 만들어졌다는 스크린 프로텍터. 애플 사파이어 글라스를 직접 긁어보고 부숴봤던 사람으로서 그의 손에 들고 있는 저 유리가 애플,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스크래치에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영상을 풀어갈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스크린 휘도개라는 떡밥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영상 초반에 장비를 소개하며 보여주길래 개인적으로는 보호 효과보다는 이 부분이 가장 기대되었는데 2시간짜리 영상을 5번 정도 정주행했지만 사용하는 모습은 단 1초도 보여주지 않았고 마지막에 떡밥이라는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겠다 했는데요. 강하유리가 충격 보호에 효과가 없고 실제로 유리가 폭발하는 퍼포먼스에 의한 충격에 시청자들의 머릿속은 보호가 되지 못했던 탓인지 보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보호필름, 강하유리가 비투가유를 떨어뜨린다는 게 용호수가 스크린 프로텍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 해당 장비는 시중에서 33만원에 구매 가능한 장비로 제가 이전부터 사용하던 장비와 동일하고 같은 장비로 내가 사용했을 때 밝기 저하는 보이지만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스크린 프로텍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어떻게 풀어갈지 기다리며 관련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지켜봤지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업로드된 스크린 프로텍터와 관련된 모든 영상에서 해당 장비와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하는 모습은 단 1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봤는데 증명할 수 없다. 디스플레이 스크래치가 거슬릴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용호수님이 스크린 프로텍터를 사용했을 때 디스플레이 품질 저하를 직접 보여주고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거슬릴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스크린 프로텍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2시간짜리 영상이 비로소 완성되고 그 전까지는 145만 뷰 공적 영역에 있는 강하유리 영상은 그저 자신의 주장에 뒷받침되는 근거조차 없고 퍼포먼스만 즐비한 반쪽짜리 영상으로 저와 대중에게 기억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자세히 다루어 대중이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증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용호수님의 영상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아스팔트 돌조각과 같이 높은 경도의 뾰족한 물질에 대하여 보호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이고 다음 영상에서는 용호수님이 저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제 영상을 보고 이야기하셨던 조작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영상 내에서 용호수님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용호수님께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부러 오류가 있는 내용을 컨텐츠로 만들고 불리한 부분은 다루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되는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영상 내에서 오류가 있는 지점을 알려드려야 대중의 오해를 풀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권익이라는 공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용호수님이 한 외국 유튜버와 허팝 영상을 지적하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평가하는 대상은 실험 내용의 타당성이지 유튜버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